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다. 안녕하십니까. 뇌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혼돈되기 쉬운 term이 피로와 피로감은 다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기전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로는 언제 오느냐?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을 너무 혹사를 하면은 피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 교감신경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고 뭔가 활력이 생기고 일을 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그게 또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조용해지면은 활력도 없어지고 행동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결단도 못하고 결심도 못하고, 그렇게 뭐 하려고 그래도 겁이 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굉장히 정적인 상태입니다. 그건 참 마음이 조용해서 좋겠지만, 그래서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 사회에서는요, 이건 뭐 정말 낙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교감신경을 혹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또 적당히 하고 적당히 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생활을 돌이켜 보시면은 정말 우리는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워낙 후발 국가니까 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밤낮이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뛰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덕분에 참 이만큼 따라오기는 왔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뇌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감신경을 혹사를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시상하부와 전대상 비질, 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시상하부가 이 생명의 중추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중추에서 야, 이러면 안 된다, 너무 피곤하다 하는 신호가 갑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변연계, 감정의 중추죠. 감정의 중추, 변연계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이제 변연계에서는 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우리 눈 바로 뒤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안화 전두 피질로 경고 신호가 갑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경고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 피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몸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안화 전두 피질에서, 야 사람아,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뭐 어떻게 적절한 행동을 좀 취해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화 전두 피질에서 아 그러네, 참 좀 쉬자, 뭐 이랬다면 참 적절한 족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피로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피로는 하지만 피로를 못 느끼는 상태야. 이게 사실은 참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로감이 없는 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환자는요, 피로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가령 흔히 우리가 데이트 감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데이트를 할 때는
좀 춥고 이래도 뭐 그냥 참잖아요. 어떨 때는 참 이 남자들은 자기도 추운데 우통을 벗어서 여자친구한테 얹어준다든가. 사실은 굉장히 추워도 뭐 데이트할 때는 추운 줄도 몰라요.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감기가 걸려도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호모텔은 좀 가게 손님이 막 넘쳐납니다. 줄을 막 서서 저도 요즘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면 이 맛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용케하라. 다른 식당은 이미 문 다 닫았는데 뭐 100m, 200m 줄을 서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뭐 직원 식당들은 아직도 식사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참 이 가게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은 피로한 줄도 몰라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피로를 못 느끼는 피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신나고 기분 좋은데 거기 무슨 피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상당히 피로감에서 손님한테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 너무 피로하고 바쁘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참 이런 것이 다 이 참 피로감이 없는 피로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피로해요. 피로해 죽겠어. 그래서 좀 쉬자. 그러니까 도저히 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졸려 죽겠어. 좀 잤으면 좋겠어. 피로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일 시험인데 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피로해도 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때는 피로해도 피로는 알기는 하지만 피로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우리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피로가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감지가 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못해서 피로가 가중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매는 비절한데도 불구하고 안화 전두 피질에서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지를 해도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하는 이런 두 경우, 이게 전부 다가 참 피로에 지친 시상하부는 비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섬마을에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이분들은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그 쉬러 와서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피로해도 피로를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마을 손님들은 피로감이 없는 피로를 느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피로를 우리는 마스크드 퍼티그, 그러니까 은폐된, 감춰진 이런 피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후발 국가니까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 일 좀 그만해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참 이건 행복한 고민이죠. 이 법으로 일 좀 그만하라고 다 만들어 놓은 나라가 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은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한다. 무엇 때문에 왜? 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노? 그냥 적당히 하지. 그렇죠. 뭐 그렇게 적당히 해도 괜찮은 사람이면 그것도 좀 괜찮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이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교감신경에 과로를 하고 어느 정도의 피로를 느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게 우리의 참 행복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고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